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학교 총장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기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휴대폰에 어플 깔고 기사 등록하고 그다음에 어플 받아서 오더 수행하는 것까지 무엇이 처음에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뭐를 구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오토바이 통까지 다 준비해서 온다라는 오토바이는 이제 가정하에 준비됐다고 가정하에 처음에 센터에 오시면 간략한 면담을 하고요. 면담 있은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 기사들이 오면 필요한 장비들 있죠. 필요한 장비들 뭐 피자 가방 뭐 그런 것부터 뭐 있죠. 뭐 이렇게 생긴 카드 리더기 카드 저희는 리더기. 이지체크를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카드 리더기는 얼마예요? 카드 리더기는 66,000원이고요. 음. 퇴사하실 때 반납을 하시게 되면 리더기는 중고가 되기 때문에 2만 원 환불이 되고요. 피자 가방 필요하고요. 피자 가방. 피자 가방이 18,000원. 음. 그거는 퇴사해서 반납을 하더라도 환불은 안 돼요. 기사님이 구매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푸드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푸드백은 23,000원. 23,000원. 네. 배달대학교 주소가 하나 둘 4점 124점 그다음에 C5점 co. 그다음에 KR. 자, KR. 하나 둘 4점 co.kr을 검색을 하면 예. 자, 여기 기사용은 나오죠. 예. 3번 예. 기사용 뉴 안드로이드 통합 버전. 빨간 화면이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그쵸. 그냥 간단해요. 세부 여기서. 정보로 들어가면 되고요. 맨 하단에 아까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이 사이트를 방문 이 사이트의 방문.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얘가 다시 뒤로 가기 다운이 버튼. 안 받아지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하면 나와요. 밑에, 다운로드. 위에서. 자, 예. 다운로드 완료 나오죠? 예. 그래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기사님들 흔히 얘기하는데 5G는 쿨도 빨리 잡힌다고 하는데 약간의 그건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자, 이런 것들은 허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 권한은 예. 그다음에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 이것도 허용.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야. 한 번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거. 네. 일단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GPS하고 블루투스는 켜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 지금 콜이 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거리 순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거리 순으로.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전체. 혹시 뭐 현장에 근무 나왔는데 콜이 한 콜도 안 뜨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전체에 놓아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꼭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했는데도 한 콜이 안 뜬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에 3,000에서 4,000콜 사이가 뜨기 때문에 아무리 한간 낮 시간대에도 콜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이 한 콜도 안 올라올 때는 프로그램이 멈춘 거니까 그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것들은 뭐 빼셔도 됩니다. 거리 차종 빼주시고 그다음에 음성 메시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아가씨가 멘트를 날려요. 굳이 뭐 거래처 들어갔는데 시끄럽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음성 메시지는 체크해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지도는 처음에 화면을 깔면 네이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은 다음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더는 두 줄 보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배수를 같은 거 본인이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체크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재설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소리가 좀 두 번 나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휴대폰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앱 자체 알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림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2번 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살짝 꺼주시면 알림 소리가 2번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리더기 어플 깔아드릴게요. 네. 자, 카드 어플은요, 저기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시면 저희 카드 체크기 회사가 이지체크예요. 이지체크. 이지까지만 쳐도 워낙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맨 위에. 나옵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열기.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라 바로 열리는 것 같아요. 자, 비밀번호는 저희 퀵사는 1111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14개. 14개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맨 첫 화면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 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가맹점 다운로드가 맨 첫 화면에 나와요. 네. 가맹점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하단에 동의하고 가맹점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네.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TID 번호가 나와요. 예. TID 번호는 6055556. 5가 4번이에요. 6055556. 자, 사업자 번호가 3148199283.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거래 내역 삭제 여부는 아니오 체크하시고요. 확인. 그러면 인증번호 나오죠? 승인을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뜰 거예요. 자, 9194 나왔죠? 9194 완료. 여기 밑에서 확인. 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맹점 등록은 성공했죠? 확인.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둘, 셋, 네 번째 디바이스 설정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카드 리더기는 여기 ED971 ED971 요새는 982 버전 쓰고 있거든요. 세 번째 체크해 주시고 지금 현재 뭐 이 리더기가 등록이 돼 있긴 한데 새로 등록한다는 가정하에 리더기 전원을 꾹 키면 얘가 깜빡깜빡해요. 이게 켜진 거예요. 이 상태가 켜진 거고 디바이스 검색을 누르시면 자, 숫자가 생성되죠. 카드 리더기 숫자가 생성이 되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확인.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더기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 휴대폰에 리더기가 등록이 됐다는 뜻이죠. 등록이 됐죠. 그래서 근무 나오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근무 나오시면 블루투스 그다음에 GPS 위치 두 가지는 꼭 켜 있어야 되고요. 위치는 사무실에서 기사님들 관제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거래처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사님 어디까지 갔어요? 라고 했을 때 기사의 위치를 파악해서 업소나 고객한테 소요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사님 위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카드 리더기 결제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무 나오실 때 두 가지는 꼭 켜놓고 근무하셔야 돼요. 테스트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실제로 콜을 넣어서 콜 받는 것까지. 자, 사무실에서 직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에 빨갛게 뜨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단은 테스트 오다. 자, 직권을 받아주셔야 소리가 멈춥니다. 배차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얘를 눌렀을 때 콜이 이제 저한테 들어와요. 자,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내가 받은 오다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보면은 접수점, 출발지, 도착지, 의뢰지가 있는데 접수점은 사무실이죠. 자, 오더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런 경우에 접수점 옆에 통화 버튼 누르면 사무실로 연결이 돼요. 바로 그 수화기 버튼. 그렇죠. 그래서 통화해서 저 유건우 기사인데요. 방금 들어온 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니까 콜을 좀 빼주세요라고 하시면 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직권이라는 게 그래요. 사무실에서 뭐 신입 기사님 오셨는데 빈 차로 있어서 콜을 못 잡아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급한 콜이 있을 때 업소에서는 지금 급해. 우리 지금 뭔가 빨리 보내야 되는데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현장에서 콜을 그냥 날려놓으면 기사님들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10분 안에 픽업이 들어가는 컨셉으로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기사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 기사는 10분 안에만 가면 되니까. 근데 업소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콜을 띄우지 않고 그 GPS를 봐서 그 주변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사가 있을 때 그 기사한테 직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은 내가 상황이 될 때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다 전화하시면 콜은 빼드릴 거예요. 자, 오더를 보면 자, 출발지, 도착지, 의뢰지가 다 있는데요. 의뢰지 정보가 궁금하면 의뢰지 옆에 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다 나오지 않는데 의뢰지 글자를 터치하면 의뢰지 정보가 나와요. 여기 역시 주소 나오고 뭐 고객하고 통화할 일 있으면 통화 버튼 누르면 의뢰인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요. 자, 출발지, 도착지. 출발지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지 정보가 궁금하면 출발지 터치 나오고 도착지 마찬가지로 터치하면 나오는데 업소에서 콜을 띄울 때 디테일하게 주소를 안 써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착지는 꼭 픽업하실 때 본인들이 전표를 보고 확인하시고요. 자, 초보 기사기 때문에 내가 출발지 위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는 지금 사무실 대략 지금 사무실 주소를 테스트 콜로 잡았는데요. 약도가 나오죠. 약촌 오거리 유명탕집 맞은편 쪽 2층. 내가 약촌 오거리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약도만 봐도 찾아갈 수 있지만 내가 초보자라 아니면 익산 시내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 자, 찾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번지수가 있는 거래처들은 화면을 터치하면 지도로 볼 수 있어요. 화면을 키워서 보시면 자, 나오죠? 약촌 오거리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위치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를 터치하시면 찾아갈 수 있겠죠. 내가 이 픽업지 와서 물건을 픽업했으면 하단에 보면 픽업 버튼이 있는데요. 픽업했을 때는 픽업. 자, 픽업 누르면 화면이 조회로 넘어가죠.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이제 한 콜을 받아서 금방 오더 받은 것이 영등동에서 신동을 넘어가는 콜이었는데요. 얘가 조회로 전환이 되면서 혹시나 방향이 맞는 콜이 있으면 받으셔도 되겠죠. 영등동에서 신동 가는 콜이 있으면 받으시면 좋은데 현재는 콜이 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동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동 콜이 뜨면 신동 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10분 안에 픽업이 가능한 콜을 받아주셔야 돼요. 업소에서 콜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10분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 고객이 요청 시간이 있죠. 특히나 배달 대행에 그렇죠. 예. 10분 요청했으면 10분 안에 와달라는 뜻이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이 한 콜만 가지고 간다는 가정하에 이 콜 하나만 수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도착지 보면 그냥 지금은 뭐 신동 이렇게 번지수가 나오는데 테스트 콜이라 주소는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 이렇게 번지수가 있는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동 제일 아파트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실선을 따라서 꼭 갈 필요는 없어요. 본인 나름대로 내비를 켜고 가셔도 되고요. 아파트 위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저교에 무슨 내용이 써 있죠. 자, 신동 제일아파트 가기 전에 콜라 큰 거 하나 구매해서 이동이라고 간략하게 써 있는데 저희는 뭐 배달 대행이긴 하지만 퀵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일반 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일반 콜을 슈퍼에서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사서 일반 고객한테 배송하는 콜을 받았을 때 저교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무실에서 기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내지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여기다 써줘요. 만약에 이 약촌 통합 콜센터에서 대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업소에서 물건값이 1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충자 앞에 보면 10만 쓰고 슬러시 그다음에 약촌 통합 콜센터라가 오다가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칸이 좁을 때 여기 미처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출발지나 도착지에 대금을 써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저교란에 써줘요. 사무실에서는 저교에 결제 대금 10만 원 딱 하고 써주는데 기사님이 바쁘다 보니까 오더 잡아놓고 바로 조회로 가서 다른 오더를 받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교에 무슨 내용이 써 있으면 저교란을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 또 뭐 구매 내역이 많아서 여기에 쭉쭉 써지는 내용이 많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기사님은 보이는 대로 사가지고 갔는데 물건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적요 글자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리는 일 없이 빼먹는 일 없이 일일이 확인해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도 그 크게 나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적유라는 무슨 글자만 있으면 이 적유가 말 그대로 전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하고 싶은 얘기나 사무실에서 기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건데 일단은 뭔 그 적유에 무슨 글씨가 있으면 글씨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예 터치해서 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내가 도착지에 와서 여기 보면 참 도착지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금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고객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요 옆에 수화기 버튼 나오죠. 혹시 네. 출발지하고 통할 일 있으면 여기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 통화 버튼 누르면 고객하고도 통화가 되고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경우에도 출발지 글자를 누르시면 이 안에 고객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간혹 뭐 전화번호가 없다라고 그러시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꼭 출발지 쪽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의뢰인하고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지 글자를 누르면 의뢰지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안쪽을 눌러서 터치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도착지 왔는데 고객이 카드를 주시면 여기 카드에 빨간 버튼이 빨갛게 변해 있어야만 카드 결제 버튼이 눌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금으로 알고 왔어요. 자, 업소를 픽업 들어왔더니 업소에서 기사님 제가 콜 접수할 때 현금건이었는데 고객이 카드 결제를 원하시니까 카드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기사님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다가 전화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글자 부분을 네, 그 글자 현금이 방금 현금이라는 글자를 터치했죠. 네. 또 내 카드로 왔는데 업소에서 현금으로 원하신다. 여기서 현금으로 또 바꾸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내가 여기를 터치해서 바꿀 때마다 밑에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업소에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카드인 걸로 알고 돈을 안 주고 업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도착지를 왔는데 고객이 만약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간혹 기사님들이 돈 갖다 주러 가기 싫어서 안 된다고 카드 결제하셔야 된다라고 우기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업소 입장에서는 고객이 카드 결제한다라고 했다가 현금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에 카드를 결제한다고 했다가 현금으로 변경하셨을 때는 현금으로 수금하시고 업소하고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통화해서 이 업소가 충전식 거래처인 경우에는 업소한테 돈을 내 적립금에서 돈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실제로 저를 쓰고 있는 거래처 코를 일단 테스트 코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상점 송금해줄 때 기사가 상점으로 송금해줄 때 하기 위해서 잠깐 오더를 넣어봤어요. 자, 내가 이 지지고라는 업소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현금을 수금했을 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사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충전식 거래처는 업소하고 통화해서 충전금으로 송금해도 되는지 먼저 업소하고 확인을 해서 업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기사님이 직접 송금해 주시면 되고요. 송금해 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출발지 글자를 누르면요. 하단에 상점 송금 나오죠. 상점 송금 이 화면을 터치하면요. 금액 쓸 수 있는 란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을 수금했어. 그러면 20000 송금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직접 누르면 돈이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르진 않는데 금액만 쓰고요. 원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수금한 금액을 쓴 다음에 송금 버튼 눌러주시면 그대로 업소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고객하고 통화해서 업소하고 통화해서 제가 방금 현금 수금한 거 보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통화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요거는 끝났고 아까 카드 건 실제로 카드 결제하는 거 네, 카드 건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는 카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만 카드 결제 버튼이 눌리고요. 자, 결제할 음식 금액을 써줘야겠죠. 업소에서
프로그램 요새 접수 많이 하시는데 음식 금액을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업소가 바쁘다 보면 놓치고 안 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전표를 확인하고 결제할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엽기 떡볶이 음식이 17,000원이다. 그랬을 때 17,000원을 써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테스트 콜이니까 한번 1,000원만 해볼게요. 음식 금액 1,000원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우리가 5만 원 음식값이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할부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굳이 할부를 여쭤보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나 족발집이나 이런 데서 갔을 때는 음식 단가가 있기 때문에 5만 원이 넘어가서 고객이 만약에 할부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2개월 원하면 2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할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 금액 쓴 다음에 저장. 그러면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저희 리더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해요. 이게 켜진 거죠. 네, 이게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카드 리더기에 보면 그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IC 써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요새는 카드가 요게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 마그네틱으로 해서 긁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 IC 카드를 있는 방향으로 꽂으시면 돼요. 자, 이 방향으로 꽂으면 자, 3분의 2 정도 들어가요. 근데 혹시 내가 잘 못 꼽았어. 그냥 통과가 돼요. 이것만 봐도 내가 잘 꼽았는지 잘못 꽂았는지 알겠죠. 여기 이 그림대로 꽂으면 네, 되겠네요. IC 칩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꽂으면 3분의 2 딱 들어가요. 어차피 블루투스 연결돼 있으니까 놓아주시고 그리고 삼성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님들 가끔 현장에서 삼성페이 고객이 휴대폰을 주시면 당황하는 경우 있는데 고객이 삼성페이로 실제로 휴대폰을 주잖아요. 그러면 갖다 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막 예 키보드 이렇게 갖다 대고 실제로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 결제가 돼요. 간단하거든요. 아니요. 그 밑에서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저절로 이제 넘어가고 화면이 나오니까 결제하는 방식은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식 금액 쓴 다음에 저장 번트까지 눌러주고 하단에 보면 카드 결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호가 나오는데 내가 콜을 하나만 수행할 때는 뭐 정확하겠죠. 근데 바쁜 타임에 콜을 2개, 3개 수행할 때는 간혹 다른 업소 그 창에다가 결제를 하시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결제하고 있는 오더가 이 오더가 맞는지 상호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 얘가 카드를 읽어줘요. 자, 음식 금액 뜨죠. 음식 금액도 내가 맞게 금액을 썼는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실제로 2만 원짜리 20만 원 결제했던 기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업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객한테 미안한 일이 되니까 저희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결제 완료 나오고 밑에 보면 확인이 뜨죠. 그런데 여기서 결제가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끝나요. 근데 혹시 간혹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고객이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고객이 카드 영수증을 원하시면 고객님 저희는 이렇게 휴대용 리더기이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은 나오지 않는데 문자 전송은 가능한데 혹시 그거라도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원하시면 자 전표 전송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SMS 전표 전송이 있는데 SMS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땡땡땡땡 다 가려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표 전송을 눌러주시고요. 자, 뭐 이메일 뭐 이런 거 보낼 필요 없이 대부분의 문자 전송은 고객이 원하는 영수증이 MMS 전표용이에요. 두 번째 MMS 전표용을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자, 요 카드 영수증 모양이 나오죠. 이게 고객이 원하는 영수증 모양인데 자, 메시지 선택하시고요. 고객님 번호가 몇 번이세요? 물어보세요. 자, 고객님 번호가 자, 대략 뭐 네, 고객님 그거다. 전화번호 예. 완료를 누르시고 이 화면이 떠오면 자, 문자 보내듯이. 네, 문자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요 영수증이 고객한테 문자로 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수증까지 보내줬으면 확인.
그러면 승인되었습니다. 멘트 나오고 자 보면 아까의 배차로 있던 오다가 없어졌어요. 얘가 카드 결제함과 동시에 완료 처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 배차에 있는 오더가 안 없어지고 이 오더 창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카드 결제하는 순간에 뭐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때 그 결제하는 순간에는 결제하는 순간에는 잠깐 전화 거절하시고 카드 결제를 하셔야지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꼭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카드 결제를 다 했고 고객은 문자가 왔어요. 카드 결제가 잘 됐다라고. 근데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플을 하나 더 깔아드린 게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확인이 돼요. 아까 그 이지 체크 네, 이지 체크 깔아드린 거 이걸 터치하시면 비번은 아까 뭐 간략하게 1111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일 일. 쉬운 번호로 1-4개 와서 보시면 자 여기 거래 내역 나오죠. 세 번째 거래 내역을 터치하시면 좀 전에 우리 1,000원 결제한 거 나오죠. 금방 맨 처음에 네, 1,000원 결제한 내역이 나와요. 그 이 화면을 터치하시면 자 아까 똑같은 화면이 떴어요. 그죠? 여기에서 네. 본인이 완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면 결제는 잘 된 거니까 일단은 나오셔야겠죠. 현장에서 고객님들한테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고 나오시고 그럼 내가 이거 오더를 완료를 쳐야 되는데 수동으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돼요. 원래는 카드 결제하는 순간 완료 처리까지 하는데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는 사무실로 전화하면 우리 사무실 콜센터 요직원이 기사님 그 승인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하단에 보면 승인 번호 숫자가 나와요. 숫자 8자리. 자, 숫자 8자리 불러주시면 되고 기사님 무슨 카드예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상단에 카드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전부 뭐 JB 카드 나오죠? 카드 이름까지 불러주시면 사무실에서 완료 처리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사무실에다가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죠. 그 카드 결제를 혹시나 잘못했어. 결제를 금액이나 뭐 아무튼 고객이 뭐 음식을 취소했건 제일 큰 건 카드 결제를 금액을 잘못 써서 취소를 해야 돼. 그거 한번 보여주죠. 네, 그 아까 얘기했죠. 업소가 콜을 2개, 3개 받다 보면 내가 이 업소의 고객한테 가서 다른 업소 고객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또 내지는 음식 금액을 금방 1,000원을 긁었는데 실제로 음식 금액이 10,000원이었다든지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만 원짜리 20만 원 결제했던 기사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취소를 해야겠죠. 취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완료 창으로 가서 아까 오더 받았던 그 오더를 찾으면 돼요. 자, 아까 이 오더를 긁었었죠? 통화콜 오더를 찾으셔서 이미 결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하단에는 결제 취소가 나와요. 간략하죠. 완료된 오더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창으로 와서 선택해서 오더를 찾아서 들어오면 결제 취소 버튼이 하단에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아까 결제했던 그 카드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카드는 안 되고요. 아까 똑같아요. 실제 결제했던 카드. 네, 전원 버튼 켜고 똑같아요. 이 IC 칩이 있는 방향으로 꽂으시면 되고, 자 카드를 꼽아놓고 결제 취소. 자, 똑같이 상호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 자, 확인. 여기서 또 확인. 그러면 취소 완료 멘트 나오죠. 취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취소 영수증을 원하면 전표 정석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뭐 결제하는 거나 취소하는 거나 확인 3번 누르면 되네요. 네, 그냥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카드 건이니까 완료하면 얘가 저절로 완료 처리가 되지만 혹시나 현금건이다. 아까 이제 픽업까지 눌렀다는 가정하나에 현금건이다. 그럼 이제 수동으로 완료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프로그램으로 콜 접수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업소에서 픽업해갔으면 픽업 시간, 그 다음에 배송이 끝났으면 배송 시간, 심지어는 카드 결제 금액
그리고 소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까지 업소에서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이 끝난 상황에서 바로바로 완료해 주셔야지 내가 바쁘다고 완료를 안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업소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간혹 와요. 그 기사님 뭐 하냐고. 콜 가져가진 음식 가져간 지 3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업소에서 요청이 오는데 빨리 배송해주고 욕 먹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콜이 끝났으면 바로바로 완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금권은 말 그대로 아까 픽업 써있던 글 안에 완료가 있어요. 완료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콜 끝난 리스트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완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오더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더에는 출발지, 도착지가 한 화면에 나와요. 출발지, 영등동, 모현동, 퀵비는 3,000원. 그리고 충 글자 앞에 중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동을 말하는 거예요. 맨 상단에 앞쪽에 나오는 충이라는 글자는 충전식 거래처인데요. 충전식은 말 그대로 신용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소에서 바쁘니까 요새는 퀵비를 사무실 계좌로 입금을 다 해요. 그래서 기사님은 실제로 현장에서 퀵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퀵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콜이 완료 처리했을 때 사무실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저희 사무실 수수료는 18%예요. 사무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적립금으로 돈이 쌓여요. 그랬을 때 기사님 적립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40만 원이 쌓여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돈을 찾고 싶어. 그러면 저희 사무실 폰으로 문자를 한번 주시면 돼요. 저희 사무실 폰 번호는 사무실에서 공지가 띄워지는 폰이 있을 거예요. 공지가 띄워지는 폰을 사무실 폰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출금은 하루에 2번 돼요. 2시까지 출금 요청하신 건에 한해서 3시 안에 3시에 일괄적으로 사무실에서 송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출금 요청하신 것은 밤 11시에 일괄적으로 송금을 해드릴 거예요. 혹시 중간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충전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사무실에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가 기사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돈을 빼달라고 할 때마다 수시로 빼드릴 수가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업무가. 그래서 시간을 부득이하게 하루 이외로 정했으니까 그 시간에 출금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 사무실은 그 가상계좌를 안 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업소도 가상계좌를 안 쓰고 우리 기사도 가상계좌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그 한 업소에서 그 가상계좌를 쓰면 입금할 때 300원인가 500원인가 수수료 때문에 300원 그리고 뺄 때도 300원 기사도 똑같아요. 기사도 출근 요청할 때 예를 들어 10만 원 출금하면 1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300원 300원이 차감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사무실 계좌를 써요. 업소도 그렇고 그 기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장단점이 있어요. 뭐 300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뭐 매일같이 출금하고 업소도 뭐 매일같이 충전하는 업소도 있죠. 뭐 크게 하는데 근데 짜잘하게 충전하는 데는 이것도 살짝 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수수료 300원이 기사도 그렇고 또 이게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하루에 2번 그리고 급하면 또 빼주기도 하고 말씀하시면 빼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한 화면에 뜬다라고 했는데 충 옆에는 동이에요. 충 글자 옆에는 동. 그러니까 이 오더를 보면 모현동 후참에서 중앙이체 가는데 킥비가 3,000원이라는 뜻이고요. 영등동 충만치킨에서 부성동, 영등동 처갓집에서 신동, 영등동 처갓집에서 어양동 이렇게 앞에 동이 표기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결제가 나오는데 선결, 현금 이게 나오죠. 이거는 고객의 결제 방식이에요. 요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앱으로 고객이 주문을 많이 하는데 뱀이나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그 결제를 그쪽에서 유도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제가 된 사항이 선결제. 그다음에 카드는 카드라고 표기가 되고요. 현금이라고 돼 있는 콜은 내가 업소 가서 물건값을 주고
도착지 가서 음식값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다 상단에 보면 자, 조금에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에는 거리, 그 다음에 요 슬러시 경이라고 써 있어요. 거리는 익산 시내가 워낙 좁기 때문에 부성동에서 뭐 모현동 원타로 갔을 때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익산에서는 뭐 대신에 요 밑에 시간이 중요해요. 요가 고객의 요청 시간, 경이 경과 시간을 얘기를 해요. 자, 이 오더를 보면 자, 10분 후에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11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송으로 변했죠. 그리고 화면에 요금 있는 부분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거는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더를 2개를 받았는데 하나가 이렇게 경과 시간이 지난 거, 또 하나가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오더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픽업지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일단은 급송부터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급송콜이 떠 있을 때는 내가 상황이 괜찮을 때는 급송콜을 꼭 먼저 빼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더 2개 받았는데 10분 후에 와주세요 했는데 3분 경과했고 15분 후에 와주세요 했는데 2분 경과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오더 20분 후에 와주세요 했는데 1분 지났죠. 이런 오더들 이 업소 가서 음식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음식 안 빼준다고 업소에다 짜증내시는 기사님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기 픽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청 시간. 그렇죠. 고객한테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먼저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기사님 보면 지금은 콜이 많이 밀려있지는 않은데 콜이 바쁜 타임에는 뭐 저희가 뭐 콜이 밀릴 때는 막 100개, 200개 밀려요. 물론 최대 볼 수 있는 오더가 60개라고는 하지만은 콜이 많이 밀려있을 때 굳이 막 뒤적거려서 콜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사님 위치를 다 따라가서 기사님이 영등동에 있으면 영등동 콜이 맨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까이 기사님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순서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거리 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체크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영등동에서 이제 모현동을 넘어갔어. 그럼 얘가 기사님 위치를 잡아서 콜이 뒤집어지면서 얘가 모현동 콜이 맨 위로 올라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 있어도 이렇게 막 뒤적거릴 필요 없고 상단에 뜨는 콜이 나랑 가장 가까운 콜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 위저 콜을 선택해서 수행하시면 돼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내가 만약에 오더를 배차를 받아서 이동 중에 사무실에서 취소 공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취소는 업소에서 취소 요청이 왔다든지 고객이 취소 요청을 사무실로 해서겠죠. 네. 괜히 사무실에서 오더를 취소할 이유는 없는데 사무실로 취소 요청이 왔다든지 했을 때 사무실에서 취소 바로 처리를 오네요. 하면 자 금방 오더 받은 게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배차에 가서 그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콜을 잡아놓은 게 없어졌어. 그런 경우 오늘 오더가 취소된 게 맞으니까 빨리 조회로 가서 새로운 오더를 잡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면 내가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GPS를 켜놓고 빈 차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기사님이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급한 콜이 있거나 기사님이 계속 빈 차로 있으면 콜을 못 잡는가 해서 특히나 신입 기사님들한테 직권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내가 못 가는데 켜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프로그램을 켜놓고 어떤 오더를 잡아서 갈 것인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못 할 때는 프로그램을 끄셔야 돼요.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관리로 들어가서 자, 출근 관리 누르시면 퇴근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얘를 누르시면 네. 화면이 나가져요. 이렇게 해서 나가셔야 화면이 안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처리 안 하고 그냥 앱만 이렇게 뒤로 가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모두 닫기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 관제에는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켜놓고 내가 일을 못 할 때는 퇴근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출근 퇴근 관리는 하루에 기사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장 근무 나오셨다가 내가 화장실이 급해. 잠깐이지만 퇴근 처리하세요. 퇴근 처리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아니면 밥을 먹어야겠어. 그럴 때는 프로그램
퇴근 처리하시고 편안하게 커피 드시고 식사하시고 천천히 기시면 돼요. 이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기사는 하루에 몇 번씩 출퇴근해도 상관없으니까 불필요하게 일도 안 하면서 켜놓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아니 오늘 영상이 좀 길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 그대로 기사 처음 들어와서 꼭 필요한 것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기사 어플 까는 거 하고 카드 등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오더 수행 콜 잡는 거 그다음에 카드 결제 심지어는 카드 취소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고생했습니다. 배달대학교 총장입니다. 옆에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